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는 과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고 팔자를 탓하며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누군가는 그런 거 다 잊고 그저 하루하루를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며 재미있게 노후를 보냅니다.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왜 누군가는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까요? 물론 노후의 삶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리 여유 있지 않아도 아끼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은 아직 건강하다며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노후를 즐겁게 사는 분들은 마음가짐이 건강하고 이런 건강한 마음가짐은 평소의 습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체력을 다 써버린다든지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행동과 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체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돌봐야 할 시간에 다른 것에 시간을 쏟게 되면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없고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노후에 재밌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나이 들어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체력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나이든 노부모까지 챙기며 많은 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 내 자신보다는 남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적절한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이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기 것은 자기가 하게끔 해야 합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조차 부모가 다 해준다면 자식은 자립심이 길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는 자기에게 써야 할 체력을 전부 자식에게 써버리게 됩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매번 차려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이 식사를 매번 차려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옷을 자기가 사지 않고 배우자에게 사오라고 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매번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게 된다면 나에게 써야 할 체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옷을 대신 사주지도 방 청소를 대신 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배우자나 자식 스스로가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혼자 음식을 차려 먹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가 차려줄게라고 하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오히려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명만 희생을 하게 된다면 희생하는 한 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것은 말투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매번 챙겨주다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왜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면서 조금씩 설득하고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스스로 해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만약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족이 있다면 돌봐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대신 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체력을 아껴서 나에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내 노후의 삶과 심지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신경질을 많이 내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덜 해주고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해주는 걸 받는 사람이라면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도 하랴, 밥도 차려주랴, 자식들도 챙기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 생각하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을게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누구 한 명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 지켜봐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너무 다 해주지 말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기의 삶의 그 체력을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평생 챙겨주기만 하는 인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켜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노후의 삶이 더 여유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한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을 통해 불면증, 우울증으로 무너졌던 생체 리듬을 바로 잡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햇볕을 쬐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계절적 정서장애라고 불리는 이른바 겨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겨울 동안 햇볕을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햇볕을 쬐는 것은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햇볕을 아침에 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볕을 쬐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와 반대로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면 몸이 쑤시거나 피로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면 걷기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세로토닌 분비가 발생하며 약 15분 정도 지나면 최고 분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햇볕을 쬐면 밤에 잠도 잘 오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내 체력은 물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햇볕을 너무 많이 쬐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하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의 노화가 빨라지고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하로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뼈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D의 하루 필요량은 하루 약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짧게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돈도 들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 우리의 건강과 정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햇볕을 최고급 영양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보다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도 깰 겸 매일 5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맞으며 걷는 습관을 만든다면 나이 들어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노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줄여야 할 세 번째는 관리 안 하면 나에게 날 수 있는 냄새입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서 간혹 노인분들에게 냄새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정보도 다양해서 노인분들께 나는 냄새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나 귀를 잘 닦지 않는 것이 냄새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귀 속이나 귀 뒷부분을 닦지 않으면 냄새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귀 속에서 나는 냄새는 40세가 넘으면서 약하게 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 주변과 귀 속을 잘 씻어주시고 잘 닦아주시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씻는 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나는 냄새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대부분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체외로 발산되는 채취로서 물로 씻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질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혹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면 인체 기능이 저하되고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인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발효되어 체외로 냄새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년층에도 이런 증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일한 대안은 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 취하고 건강한 마음가짐, 좋은 식습관 등에 뻔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곳들을 잘 씻고 잘 닦아준다면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그런 것을 잘 관리한다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습관을 지속하며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해 줄여야 할 네 번째는 넓은 집에 대한 욕심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자식들은 출가하여 살 것이고 노후에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너무 넓은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집 중 물론 싼 곳도 있지만 대개는 가격이 비쌀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집을 살 돈을 아껴 조금 덜 넓은 집에 살고 남은 돈으로 자신에게 돈을 쓰며 노후를 즐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는 은퇴 시기인 50대가 넘어가면서 15억짜리 넓은 아파트를 7억 대출받고 구입했다가 패가망신할 지경이라며 절대 빚내서 사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여유가 조금 있다면 너무 좁은 집은 답답하다고 어느 정도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좁은 집에서 살 때 많이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그보다는 넓은 집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혼자 혹은 둘이 살기에 너무 필요 없는 공간이 많을 정도의 넓은 집은 지향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좁고 넓고의 기준은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좁아서 답답할 것 같다. 혹은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버거울 것 같다 하는 집은 피하고 알맞은 평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집에서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좁은 집에서 산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건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집은 좁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넓은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넓어도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면 그 집은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넓고 좁고의 기준은 그저 자기 자신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집이 넓어야 몸도 많이 움직이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넓은 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큰 의사결정에 속하기 때문에 집을 한 번에 사기보다는 월세로 이 집 저 집 살아보면서 나한테는 이 정도 크기의 집이 제일 좋구나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확실한 판단 없이 넓은 집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스타일과 취향,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내 노후를 지낼 집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 마지막 5번째는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아마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잘 실천하고 계신다면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배달 음식이 발달하며 빠르게 미국 음식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공 음식들이 굉장히 많고 값싼 재료로 달고 짠 음식들이 많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나가보면 미국형 비만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갈수록 집밥을 먹기보다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게 되고 소식보다는 과식을 하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식단이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 안 해도 식단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은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루로 만든 정제된 곡물로 만든 탄수화물 식품을 가급적 피하라고 말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라고 조언하죠. 또한 단백질을 매 끼니당 150g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자제하고요. 특히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의 섭취를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빵을 구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설탕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많이 넣어도 막상 빵을 구워 먹으면 단맛이 생각보다 안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 빵은 상상 초월할 만한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제 밀가루와 설탕은 모두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 음식이나 빵을 많이 먹었던 분은 예전에 먹어도 끊임없이 공허해서 먹고 또 먹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식단으로 통곡물과 야채를 많이 추가하니 속이 편안하고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다이어트는 둘째고 나이다 들다 보니 속이 편안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도토리묵 또한 좋은 식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밀가루, 빵, 설탕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이 땡길 때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매 끼니를 그렇게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뇨가 있거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이 주는 행복도 가끔은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빵과 커피 마시는 즐거움으로 기쁘게 일어나고 저녁에 술과 고기 먹는 낙으로 낮에 열심히 일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살은 못 빼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행복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밀가루를 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사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초반이 어렵지 조금만 유지하다 보면 어쩌면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세 끼를 먹는다면 그중 한 끼만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뒤에 세 끼 중 2끼를 건강하게 먹어보고 그렇게 건강하게 먹는 비중을 늘려가다 보면 1년 전과는 다른 식습관을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식이섬유 풍부한 고구마, 오트밀 등의 탄수화물과 샐러드를 한 끼씩만 챙겨줘도 몸 컨디션도 가볍고 심지어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 땡기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포기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폭식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건강하신 분들 중에 마냥 몸에 좋은 음식은 절대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식하는 습관만이라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끊을 필요 없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쾌락을 절제하는 연습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절제에서 건강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몇 년 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체력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는 것. 둘째는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드는 것. 셋째는 나이 들어 날 수 있는 냄새에 신경 쓰는 것. 넷째는 집을 살 때 신중하게 고르는 것. 마지막 5번째는 식습관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은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